소순환 사이클 자체도 한 44개월 정도로 저희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,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저점이 20년 4월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더하기 빼기를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바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다. 한마디로 오늘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자면 2024년 반도체 시장은 어떨 것이다? 가 이제 정답인 것 같고요. 안녕하세요. 주식시장 상황을 전하다 주상전화.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단 2개의 기업을 꼽으라면 어떤 기업들이 떠오르시나요? 아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최강자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은 2024년의 반도체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, 또 본격적인 인공지능, AI 시대를 맞아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의 김형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김형태 연구원입니다.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섹터 단위로 보면은 이 반도체 시장이 아닐까 싶거든요. 네. 반도체 업황은 어떻고, 만약에 이제 진짜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될지 들어볼까요? 네, 그러면은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,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매크로 지표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일단 방향성 자체가 이 시클리컬 산업의 특성상 매크로 지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민감도가 높은 업종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.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거는 ISM 제조업 지수의 경우일 텐데, ISM 제조업 지수의 기준선이 50이라고 보면은 이제 49 정도, 그러니까 50을 돌파하기 직전이 이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로 진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했을 때 향후 6개월간 기대 수익률이 한 24%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50을 넘어섰을 때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한 13%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의 적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소순환 사이클 자체도 한 44개월 정도로 저희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,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지난 저점이 20년 4월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더하기 빼기를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바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네. 발표됐던 11월 수출입 동향을 봐도 이 반도체 수출이 뭐 16개월 만에 출고치를 기록했다, 이런 호재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네. 반도체 전방 산업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요인은 무엇일까요? 전방 산업 같은 경우는 2023년을 요약하자면은 재고 소진이라는 한 단어로 키워드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,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는 회복과 정상화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일단 뭐 대표적인 세트가 3가지가 있는데, 하나가 스마트폰이고요. 두 번째가 이제 PC,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서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기사들도 워낙 많이 나왔지만 9월, 10월, 11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요. 그리고 특히 11월 같은 경우는 쇼핑 시즌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중국의 관군제가 있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, 이쪽에서 이제 수요가 많이 폭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또 이제 쇼핑 판매량이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은 올해 연말까지 굉장히 훈훈한 광경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, 그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키워드가 온디바이스 AI인 것 같아요. 산업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밸류체인에 갖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, 그 안에서 이제 수혜주를 찾자면 명확한 방향성은 결국엔 메모리를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자료도 내놓고 했으니까요.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다음 PC로 넘어가 보면은 올해 이미 2분기 이후에 지금 회복세가 확인이 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기대 요인들이 있나를 볼 텐데, 첫 번째는 이제 신형 프로세서 출시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윈도우즈 11 교체 수요, 그리고 세 번째는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고부가 PC 제품이 있거든요. 그쪽에서 이제 수요가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이제 서버 쪽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, 일단 일반 서버가 가장 큰 우려였어요, 올해 같은 경우는. 그런데 내년에는 추론 시장이 열렸을 때 이 가성비 때문에 일반 서버가 좀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구간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일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
총 3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. 스마트폰과 PC 그리고 서버 어떤 기대 요인이 있을까를 확인해 봤는데 중간에 듣다 보니까 좀 생소한 단어가 네. 사실은 알고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온 디바이스 향이라는 용어가 요새 굉장히 많이 보여요. 그리고 내년에 진짜 그런 온 디바이스를 통한 어떤 기업들의 수혜가 되게 예상이 많이 된다.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? 온디바이스 AI는 기존에 우리가 AI를 구동을 할 때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거를 연산을 하고 학습된 모델을 불러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기단에서 그냥 처리를 해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스마트폰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될 것 같아요. 뭐 AI, PC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은 스마트폰 쪽에 아마 시험적으로 적용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뭐 글로벌 1위 스마트폰 시장이죠. 그래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수혜주를 꼽자면 뭐 여러 가지 부품 업체들 대부분 다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. 일각의 언론에서는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았는지 HBM이 가고 온 디바이스가 온다. 이렇게 네. 양극단으로 설명을 하는 곳들도 봤거든요. 네네. 근데 연구원님께서는 둘 다 좋을 거라고 우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. 맞습니다. 일단 엔비디아의 그 차기작들, 그러니까 이제 H100이 있었으면 이제 H200이 발표됐죠.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B100이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거기에 탑재되는 HBM의 양이 어떻게 바뀌냐면요. 기존의 80기가에서 144기가로 바뀌고요. 그 다음에 190기가에서 200기가 정도가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시장 입장에서는 기술이 변화하는데 이제 HBM 탑재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 단위나 아니면 Q나 둘 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내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럼 반도체도 업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기업들도 워낙 국내 시장에도 많다 보니까 어떤 걸 토픽으로 꼽아야 될지가 고민이 되거든요. 네. 연구원님 지금 커버하시는 종목들 가운데 내년까지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방향성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. 메모리 같은 경우는 방향성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. 그리고 그 안에서 베타가 큰 업체, 결국에는 하이닉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는 지금 AI 모멘텀을 계속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가장 유리해 보이고요.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걸 좀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.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년까지가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AI라는 테마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2년짜리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빛을 발할 것이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도 좋게 보시는 거죠? 삼성전자도 좋게 보는데 네. 이제 전반적인 이런 방향성 자체는 메모리 업체들한테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베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베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글로벌 업체들 추천할 만한 종목들 굉장히 많죠. 그런데 대표적인 업체는 엔비디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거기에 연계해서 뭐 델이라든지 아니면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국내외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도 좋지만 그보다는 꼭 한 가지만 꼽자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엔비디아와 그 외 해외 기업들은 또 리포트 브로드컴도 얼마 전에 내셨잖아요. 네. 여러분 신한투자증권 리서치 본부 검색하셔가지고 김영태 연구원 리포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오늘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자면 2024년 반도체 시장은 어떨 것이다? 회복될 것이다가 이제 정답인 것 같고요.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은 1번은 일단 메모리라고 보고 있어요. 그 1번은 메모리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비메모리 쪽, 비메모리 쪽 중에 이제 AI 노출도가 높은 업체들을 좀 선호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범용 반도체 쪽은 재고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하다.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파운드리 쪽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숙 공정 파운드리는 내년에 조금 힘들 수 있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2024년 내년도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지금까지 기업분석부의 김형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